안녕하세요. 테슬라와 함께 웃고 노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요즘 테슬라 주가 때문에 제 심장도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계좌가 파란불일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도 또 빨간불만 살짝 켜지면 거봐 내 생각이 맞았다니까 하면서 혼자 막 뿌듯해하고 정말 제 모든 감정이 이 주식 하나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테슬라의 진짜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아니 실적은 역대 최고라는데 대체 왜 시장 반응은 이렇게 차가운 건가요? 한마디로 이거죠. 정말 성대하게 파티를 즐겼는데 다음날 생각지도 못한 카드값 청구서가 날아온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알쏭달쏭한 성적표를 열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희망 회로를 돌리는 낙관론자들의 이야기와 현실을 직시하라는 비관론자들의 경고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왜 월가의 전문가들마저 의견이 갈리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린 이제 뭘 해야 하나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숫자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분명 매출은 늘었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인지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이 딱 알아야 할 핵심만 콕 집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시장을 혼돈에 빠뜨린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온통 신기록인데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주식을 던졌을까요? 모두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머리를 쥐어뜯게 만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매출, 그러니까 총 판도는 281억 달러, 작년보다 12%나 늘었죠?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이죠? 순이익, 실제로 주머니에 남는 돈은 13억 7천만 달러로 무려 37%나 뚝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레모네이드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한 잔에 1,000원씩 100잔을 팔았는데 손님을 더 모으려고 값을 500원으로 확 내렸어요. 그랬더니 200잔이 팔렸네요. 판매량은 2배로 역대 최고죠. 하지만 매출은 똑같이 10만 원이고 재료비는 2배로 들었으니 제 손에 남는 돈은 확 줄어드는 겁니다. 테슬라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판매량을 늘리려고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린 결과가 이 숫자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긴 팔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가슴은 좀 아픈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 회로가 있잖아요.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저처럼 테슬라의 미래를 굳게 믿는 사람들을 다시 설레게 할 만한 좋은 소식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강세론, 즉 긍정론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49만 7,099. 이게 뭐냐면 3개월 동안 팔아치운 자동차 대수예요. 거의 50만 대에 가깝죠. 물론 곧 끝나는 세금 혜택 때문에 막판에 몰린 수요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 규모는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로만 생각하시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작년과 올해 에너지 사업 성장세를 비교한 건데 이 막대 그래프 높이 차이 보이시나요? 무려 81%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메가팩 같은 에너지 저장 사업이 테슬라를 이끄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바로 총알, 즉 현금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보유한 현금이 4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의 1년 예산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AI나 로봇 같은 꿈의 프로젝트에 돈 걱정 없이 아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무한 총알을 장전해놨다는 겁니다.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테슬라 강세론자죠. 댄 아이브스의 말이 이 모든 걸 딱 요약해줍니다. 그는 지금의 수익성 문제는 일시적인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당장 차 팔아서 얼마 남기느냐로 판단할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허황된 꿈 얘기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제시한 구체적인 계획표, 로드맵이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올해 말에는 로봇 택시를 여러 도시에 확장하고 내년 초에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3.0을 공개하고 2026년 말에는 로봇 택시 전용 차량을 대량 생산할 준비를 한다. 강세론자들은 바로 이 미래 시간표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뛰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 주식 계좌는 왜 아직도 파란색일까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있기엔 현실이 너무 차갑단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할 위험 신호,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그러다 큰일 난다고 경고하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전문가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아까 제가 레모네이드 가게 비유를 들었잖아요. 200잔을 팔아도 레몬값, 설탕값, 컵값 같은 비용을 다 빼고 나니 옛날보다 남는 돈이 적었다. 그 남는 돈의 비율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진짜 장사 실력을 보여주는 핵심 성적표죠. 이 동그란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체 매출이라는 큰 파이에서 재료비 같은 원가가 82%, 각종 운용비가 12.2%를 차지하고 나니까 진짜 이익은 고작 5.8%짜리 작은 조각만 남았어요. 문제는 이 이익 조각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비관론자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미래의 로봇도 좋은데 당장 자동차 장사에서 남는 게 없는데 이래도 괜찮은 거냐 하고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비관론자들은 테슬라 주변에 먹구름이 아주 짙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BYD 같은 중국 경쟁자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둘째, 이들과의 치킨 게임 같은 가격 전쟁 때문에 이익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셋째, 테슬라의 비장의 무기인 완전 자율주행 FSD는 아직도 곧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기 실적을 이끌었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나면 4분기에는 수요가 뚝 끊기는 수요 절벽이 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걱정이 산더미네요. 이익은 줄고 경쟁은 심해지고. 그럼 혹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닐까요?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풀릴 때의 미래 가치를 이미 다 끌어와서 매겨진 가격이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꿈까지 가격표에 다 붙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자릿수 성장률에 이익은 계속 떨어지는 자동차 회사인데 이 꿈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한쪽에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이러고 다른 쪽에선 거품 붕괴 직전이다 이러니 아니 월스트리트의 그 똑똑하다는 전문가들조차 왜 이렇게 의견이 딱 갈리는 건가요? 이 표 하나가 월가의 혼란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댄 아이브스 같은 강세론자는 600달러까지 간다고 외치는데 바클레이즈 같은 비관론자는 200달러도 간당간당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회사를 보는데 목표 주가가 3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니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거대한 논쟁을 딱 한 문장식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강세론자들은 말하죠. 당신은 지금 혁신적인 AI와 로봇 회사를 사는 겁니다.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자동차 회사를 사는 겁니다. 결국 같은 테슬라를 두고 완전히 다른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제 어떤 관점의 차이인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라는 건가요? 팔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티라는 건가요? 최종 결정은 결국 나는 오늘의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의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저는 투자자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신념 투자자, 다른 하나는 현실주의 투자자.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도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왼쪽의 신념 투자자는 최소 5년 이상 아주 길게 내다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AI, 로보택시 같은 미래의 꿈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려도 묵묵히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현실주의 투자자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단기 성과에 집중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률, 경쟁 상황, 주가 수준을 꼼꼼하게 따져서 현재 실적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절하며 위험을 관리하죠.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두 유형 중 어디에 더 속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정말 오늘 대화의 핵심을 꿰뚫은 한마디네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당장의 자동차 판매 실적인지 아니면 10년 뒤에 올 로봇 시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